예, 제가 이해 못할 가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한번 볼까요? 해운대가 3.3제곱미터당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 식으로 따지면 98평짜리 해운대 두산 위부터 제니스인데 3.3제곱미터 그래 평당 4,370 매매가 43억. 저 가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부산의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주상복합이면서 바다 조망권이 큰 곳은 주로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고요. 실제로 해운대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3년 동안에 22% 정도 올랐더라고요. 부산 평균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동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해운대? 안 되는 거고 바다 조망권이 있는 곳은 뭐 3.3제곱미터당 3,500에서 4,500 심지어 뭐 엄청 7,000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현재 있는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여쭤봤는데 부산이 지금 일부 지역, 해운대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해운대가 나름대로 그런 한강 조망권이나 이런 못지않게 조망권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는 대한민국의 해운대가 아니라 아시아의 해운대가 별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게 충분히 이유 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예, 관광 명소로 바뀌었고요. 해운대는 저는 이제 가끔 부산에 갑니다만 소위 그 강남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밀집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두산 이부터 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올라가 보니까 아주 그 위층에서는 바다 조망뿐만 아니라 5, 6도가 쫙 들어와요.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히죠. 이게 가격 차이가 거의 10억씩 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건 좀 예외적으로 특수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신 분은 지금 저 옷 비싼 가격에도 해운대 바다 보이는 아파트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요는요 실수요 수요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 수요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해운대 저 앞동 우동 말고 앞동을 산 거예요. 오십시오도 누가 거기 가서 사시려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투자 차원에서 우리 많은 돈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 차원으로 접근하는 저런 정도의 빅 자산가라고 하면 뭐 저기 가장 산다면 저기를 시그니처를 사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실수요 얘기를 할 때와는 좀 다른 라운드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합니다. 저도 저런 집 갖고 싶은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시청자가 그나마 꿈이라 좀 꿔볼 수 있는 대한민국 4천만, 5천만의 로망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보기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서 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주 땅값,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3년 사이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 이상 올랐어요. 20%? 아파트 값만. 엄청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사드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제주도 아파트 값이 한 6개월째 하락세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한때 그 제주도의 비싼 아파트가 노영동이에요. 거기에 보통 33평이라고 그러죠, 흔히. 전용 면적 보통 84제곱미터 보면은 한 8억 5천 이 정도 했어요. 야, 제주도가 30평짜리가 9억 간다 그러면 그렇죠. 뭐 강남 가격이 그래서 마포 아파트 값하고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와. 근데 최근에 실제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상 저도 은퇴 후에 하나의 로망이지만 집값을 끌어올리고 땅값을 끌어올린 것은 차이나머니 영향이 강했다고 보죠. 차이나머니 중국 돈이 유입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끊기다 보니까 약간 조정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손이 떠난 뒤에 보니까 실수요 위주로 많이 이제 재편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영어 교육 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군요. 아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또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분양하시는 분들 시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투자를 많이 했던 중국인 큰손들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들을 내리셔서 하나 얘기 더 들어볼까요? 지금 방금 얘기는 투자 대상은
뭐 상가라든가 뭐 투자 대상은 조금 중국인들이 빠지면서 주춤하다는 얘기고 일반 아파트 관련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학교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좀 특수한 지역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해도 실제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주도 옥석 가리기가 된다. 투기 투자는 별로고 좀 뭐 영어학교, 뭐 국제학교 뭐 이런 쪽으로는 괜찮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제주도 전망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2, 3년간 보면 땅값과 집값이 상승률 1위였어요. 세종시와 더불어서. 예. 그만큼 이제 중국 투자도 그렇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소득 증가 또 인프라 신공항 같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때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중국 투자도 지금 중단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또 사실 많이 또 조정을 거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실투자 수요자인 경우에는 아직 접근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장성은 살아있어요. 인구나 소득이나 신공항을 비롯한 이렇게 인프라의 확충이나 또 제주도 특별개발법 이런 건 살아있어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죠.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재상승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실수요자라면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정환 원장님 말씀은 제주도의 실수요분들은 조금 약세일 때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간이 작아서 그런지 쉽게 접근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정 과정이라고 보고 제주도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차이나머니였고 집값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차이나머니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그치고 바닥을 다져야 되겠죠. 아직은 조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꼭 필요하신 분 이런 분만 접근하시고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전문가분들 지역 한번 말씀해 주시긴 좀 애매한가요? 아니, 어느 지역이 좀 괜찮다. 제주도 전국 중에서 실수요라면 여기 살아. 네, 제주도 포함 전국 중에서요. 네. 네, 우선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국 중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서 안전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고 하락의 리스크가 적은 도시는 역시 서울입니다. 글로벌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중에서는 좀 좁혀보면 세 군데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대체 불가성이라든지 인프라, 문화적 상징성 이 세 가지 조건에 비춰보면 우리 방송국이 있는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 문과 가까이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 그리고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강남 이 세 군데를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수도권으로 넓히면 관문 효과 또는 인접 효과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에 좀 쉬운, 그 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앞으로 GTX라든지 지하철 연장선이 계획이 많잖아요. 네. 출퇴근이 용이한 이러한 경기도나 인천 이런 지역들도 뭐 지역을 얘기할 수 있으면 뭐 고양이 됐든 하남이 됐든 성남 이런 광명 이런 지역들을 주목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반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사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자꾸 막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부추기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집이 한 채 있는데 지금 가격이 꽤 높아요. 파는 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양도세만 감안해 본다면 내년 3월 말까지 팔아야 되죠. 3월까지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3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년 3월 말까지 그러면 잔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계약은 1, 2월 달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여럿째 있는 분들은 그걸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넣고 있겠죠. 전월세 낀 집은 안 팔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파실 생각이면은. 다주택자분은 지금이라도 집을 내놔라.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게 그렇게 만약에 파실 의사결정을 하셨다면 그렇다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식한테 뭐 상속이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사는 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역시 한강변 테마가 강한 것 같고요. 한강변.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 더블 역세권 테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생활은 주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도심이라는 건 시간적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사이 보면은 뭐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광화문의 집값이 뭐 보통 33평짜리가 뭐 12억, 13억까지 올라간 것들이 바로 도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심.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종시라든지 또 판교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가 지금 시장이 정책을 이기고 있는 듯하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주 땅값,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3년 사이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20% 이상 올랐어요. 20%. 아파트 값만. 이거 엄청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사드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제주도 아파트 값이 한 6개월째 하락세예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 그 제주도의 비싼 아파트가 노영동이에요. 거기에 보통 33평이라고 그러죠, 흔히. 전용 면적 보통 84제곱미터 예, 예. 보면은 한 8억 5천 이 정도 했어요. 야, 제주도가 30평짜리가 9억 간다 그러면 뭐 강남 가격이 그래서 마포 아파트 값하고 같다고 얘기를 많이 서울 마포랑. 했거든요. 와. 근데 최근에 실제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상 뭐 저도 뭐 은퇴 후에 하나의 로망이지만 집값을 끌어올리고 땅값을 끌어올린 것은 차이나머니 영향이 강했다고 보죠. 차이나머니 중국 돈이 유입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끊기다 보니까 약간 조정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현재 있는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여쭤봤는데 부산이 지금 일부 지역, 해운대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잖아요. 규제로 그러면서 됐죠. 네.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해운대가 나름대로 그런 한강 조망권이나 이런 못지않게 조망권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는 대한민국의 해운대가 아니라 아시아의 해운대가 별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게 충분히 이유 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예, 관광 명소로 바뀌었고요. 해운대는 저는 이제 가끔 부산에 갑니다만 소위 그 강남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밀집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두산 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올라가 보니까 아주 그 위층에서는 바다 조망뿐만 아니라 오륙도가 쫙 들어와요. 예.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히죠. 이게 가격 차이가 거의 10억씩 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건 좀 예외.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큰손이 떠난 뒤에 보니까 실수요 위주로 많이 이제 재편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뭐 영어 교육 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뭐 1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군요. 아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또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분양하시는 분들 시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투자를 많이 했던 중국인 큰손들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들을 내리셔서 예, 하나 얘기 더 들어볼까요? 지금 방금 얘기는 투자 대상은 뭐 상가라든가 뭐 투자 대상은 조금 중국인들이 빠지면서 주춤하다는 얘기고 일반 아파트 관련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학교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좀 특수한 지역으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해도 예, 제가 이해 못할 가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한번 볼까요? 해운대가 3.3제곱미터당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 식으로 따지면 98평짜리 해운대 두산 위부터 제니스인데 3.3제곱미터 그래 평당 4,370 매매가 43억. 저 가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받아서 부산, 받을 네, 거죠. 부산의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이 말이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주상복합이면서 바다 조망권이 큰 곳은 주로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고요. 실제로 해운대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3년 동안에 22% 정도 올랐더라고요. 부산 평균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동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해운대? 예, 안 되는 거고 바다 조망권이 있는 곳은 뭐 3.3제곱미터당 3,500에서 4,500, 심지어 뭐 엄청 7,000 싸네요. 얘기도 하고 대적으로 특수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있으신 분은 지금 저 옷 비싼 가격에도 해운대 바다 보이는 아파트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요는요 실수요 수요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 수요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해운대 저 앞동 우동 말고 앞동을 산 거예요. 오시도 누가 거기 가서 사시려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투자 차원에서 우리 많은 돈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 차원으로 접근하는 저런 정도의 빅 자산가라고 하면 뭐 저기 가장 산다면 저기를 시그니처를 사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실수요 얘기를 할 때와는 좀 다른 라운드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합니다. 저는 집 갖고 싶은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시청자가 그나마 꿈이라 좀 꿔볼 수 있는 대한민국 4천만, 5천만의 로망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보기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서 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